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세상은 요지경 자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심해진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한강변에 산책을 하러 나가신 60대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초등생들끼리 서로가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들어봤는데, 너희 집 그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지? 하면서 너는 좋겠다, 너는 부자 돼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서로.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 돼서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부자 돼서 좋겠다라고 같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식들은 뭐든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이유로 생각한다 이거죠. 부모가 고생해가지고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을 형성하기까지 자네 우네 이거를 막 엔진을 풀로 가동을 해가지고 스팀이 일어나는데도 그거를 전다가 감당하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렇게 머리를 돌려가가지고 그렇게 자산을 형성하고 그거를 아낌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뭐를 하고 사랑을 주고 이런 거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오르사랑이 없잖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하와 같아도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진짜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나를 주려고 우리 자식들을 위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진짜 눈물 난다. 이런 경우가 없다 이거죠. 살아생전에. 본인도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그 자녀한테 또 내리사랑으로 퍼붓는데 이게 자녀로부터 이제 내가 준 만큼 그게 안 와. 그러니까 줬는데 사랑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줬는데 이게 안 오는 걸 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한테도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결국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이제 은혜를 알고 후회를 한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자식들의 한이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도대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진짜 빚쟁이들이냐, 빚 갚으러, 부모는 빚쟁이들인가, 빚을 갚으러 온 채권자들이 자녀들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더군다나 지금은 하루만 일어나면은 막 자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이 그전에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욕심을 내지도 않고 물욕을 내지도 않고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부모한테 잘한다고 서로가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물욕도 없고 막 그렇게 욕심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막 올라가는데 10억짜리가 그냥 35억 돼버리고 이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욕심이 안 나겠냐 이거예요. 욕심이 나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자식 명의로 이렇게 뭐를 해놓는다든지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러면은 뭐 지금 거의 다 이제 물욕이 나고 욕심이 나면은 그거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자식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가정을 꾸리면은 부모가 개입할 영역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요즘 세대는 어려서부터 외국에 이제 유학을 보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가 이제 개인 플레이 그런 개인주의 그런 것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런 유교적인 사상이 어떻게 주입이 돼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 나는 나.
이런 식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기교육 유학 비용 대가면서 이렇게 너희들 잘 되라고 길 앞을 터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그게 당연한 거지 뭐 그게 엄마가 뭐 똑하게 고생하고 막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눈물 날 정도로 뭐 은혜를 베푼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자산이 뭔가가 이게 어머니가 물론 이제 해준 거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수십억이 된다. 그러면은 옆에 결혼한 사람도 그거 왜 저 어머니 거냐고 우리 거지 당연히 미쳤어 지금 하면서 이게 우리 걸로 해야지. 지금 뭐 우리가 이거를 이 집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 하면서 서울에서 어떻게 살 방법이 어디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 자녀 관계가 이제는 그게 이제 서로가 언쟁을 막 벌이는 단계에서 그걸 먼저 더 넘어서 가지고 서로가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그 막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은 가난이 싫으니까 돈을 버는 그 재미에 막 이렇게 돈을 벌고 자기 몸보다 이제 더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24시간을 계속 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 이런 거를 다 겪어가면서 모진 일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끝끝내 내 자식들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하고 막 이렇게 그런 큰 수술을 3번이나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재산을 이제 모으고 나니까 그렇게 우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힘들어서 일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벌면 벌수록 이게 더 우울해지고 우울이 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 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이거를 뭐 내가 그거를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그게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우리 부모님 진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희생하시고 그랬구나 하면서 막 속눈물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봉사를 하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어머님 돌아오시면 안마라도 열심히 해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일단 자기 또 생활 바쁘니까 자기 하긴 나름이잖아요.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그 어머니는 어머니고 자식은 자녀들은 자녀들이고 그렇게 따로 이제 엇박자로 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울증이 걸리고 월화가 터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서로가 가정이 가족이라는 게 식구들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고 일할 때 같이 뜻을 모아 일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막 이런 것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서로가 이제 엇박자 나기 시작하면은 그게 참 가정이 모든 기쁨의 원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 자녀들도 진짜 힘들어요. 연끌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언제까지 이게 가격이 상승될 것인가. 가격이 상승된 시점에서 팔아버리고 비트코인이든지 부동산이든지 탁 팔아버리고 털고 나오면은 즐겁지만은 그거를 치고 있는데 이게 반토막 남다든지 비트코인이 2달 전만 해도 사상 최고 가격인데 지금 벌써 반토막 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있었는데 반토막 나버리면 또 연끌 매수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끌어왔는데 그러면 내가 이자 부담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동산 하나를 샀는데 연끌 매수를 하고 대출 받고 전세 끼고 살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액수가 크면 클수록 이게
아니, 빚을 20억 지는 거를 그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거요. 전세가 20억이어도 20억을 자기가 갚을 수 있다. 왜 그 다음 전세 내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대출 받는 거 뭐 별 생각을 안 하고. 평생에 그거를, 그러면은 다, 전세도 빚이고, 대출도 빚이잖아. 그러면 그게 30억을 끼고 설령 부동산을, 주택을 사가지고 그게 지금 5억, 6억 올랐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내가 지금 팔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묶어만 있지.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격이 반토막 나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자산 가격이 올란다 하더라도 그 빚을 평생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택이 매여버리는 거죠. 그 자산에 비트코인에 매여버리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이제 내가 미쳤지 막 이런 말 나올 때가 이제 곡소리 날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 자산 투자해 가지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항상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니까 본인들도 자기 지금 앞가름하기 바쁘지 부모 막 뭐 고생하고 뭐 했고 이런 걸 그걸 또 지금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재산이 좀 있으면 어떻게든 좀 증여 좀 해주세요 하면서 지금 이때 마련해야지 이때 안 마련하면 언제 마련합니까? 그래서 부모를 이제 막 다그치고 재촉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려서부터 한강의 그 초등생들 같이 어려서부터 그 부모 재산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가 나한테 안 물려주고 본인이 그거를 처분해가지고 내가 이거 쓰고 갈란다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얼마나 또 화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여지경 세상이다 이거죠. 여지경의 세상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그동안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 전체고 사람마다 물신이 지배를 하면요. 통제하고 조정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구워 삶을 수도 있고 야 저쪽 돈으로 이렇게 가격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이 그쪽으로 쫙 가게끔 만들고 나머지 이쪽 이면에서는 자기들끼리 내노란불 산성을 얼마든지 완성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전부 다 내리에 물신을 그냥 다 지배 물신을 그냥 각인을 시켜가지고 물신에 의해서 조정이 되게끔 해버린다. 부처님이 말씀하는 그런 그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서로가 이제 소유 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그냥 인연의 연기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관계다라는 겁니다. 연기법. 그러니까 내가 있기까지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존재해야 했느냐 이런 연기적인 존재로서 서로가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이다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관계로 이렇게 대해서도 안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뭐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윽박질러 가지고 자녀가 내 부모가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윽박지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엇박자 난다. 자녀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하고 아버지의 엄격한 사랑과 어머니의 온화한 보살핌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자식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서 독립을 시키는 게 부모의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멀리 벗어나게 한다. 뭐가 나쁜 짓이라는 것을 꾸짖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가 꾸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지중지 이렇게 해준 사람이 나중에 보면 막 부모를 무시한다 하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요. 아니, 친구보다도 더 하대하면서 이렇게 대하려 하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한대요. 그리고 선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 뭐가 이게 좋은 일인지, 뭐가 이게 착한 일인지, 이런 거를 부모가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허접하게 돈을 벌면 꼭 그 허접한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 부모가 했던 허접한 그 방법을 자식이
제일 처음으로 부모한테 써먹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학업을 배우게 하고 기회를 가르친다. 그래서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조기유학 시키고 유학비용 해가지고 몇십억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부모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우자를 따르게 되고 부모를 멀리하려 하고 그러면은 좀 황당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내가 부모는 내가 줬다고 뭐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음, 그냥 내가 저 부모의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인연으로 태어난 그 자신도 독특한 인격 주체다. 그리고 내가 줬다고 준 게 없는데 뭐를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보답이 안 오면 서운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교육관도 이런 소유, 내 소유,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연기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봐야 된다. 수평등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는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애나 지금이나 다 그게 힘든데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더 이제 물욕이 더 많이 나니까 그 갈등들이 서로가 벌어진다. 평소에 몰랐던 그런 물욕이 자식들의 마음에 탁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의 마감화를 본인들도 몰라서 그럴지 그 본능의 마감화가 끊는 거를 탁 보는 순간에 본인들도 참 그러죠. 그러니까 다 본능의 화신들이다 이겁니다. 세상 사바세계가 다 그런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는 항시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준 거를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부모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이 또 이런 힘든 세상이 되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세상이 됐는지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